태극기 휘날리며 vs 라이언 일병 구하기 /041 003. 최근 아카데미 출품작 선정과 관련하여 태극기 휘날리며와 빈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빈집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먼저 밝히면서, 그래도 태극기 휘날리며가 출품작으로 거론되는 것이 제 개인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 저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여러분의 리플을 기다리며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영화 매니아도 아니고 더욱 평론가도 아닙니다. 또한 저는 한국 영화라면 거의 보지 않는 선입관이 있는 사람으로 아주 오래된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 기억과 최근 몇 편 본 영화가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 영화를 잘 보지 않는 이유는 과거 순애보 같은 영화가 많았던 것이 그 체질에 잘 맞지 않았던 것이고, 최근의 영화에는 실망이 너무 큰 탓에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CJ가 영화 사업을 뛰어들면서 만든 첫 작품 억수탕을 보고 이게 한국 영화의 수준이고 현실인가 싶어 거의 절망을 하였고, 그 이후 대박 행진을 거듭한 숱한 영화가 쏟아졌지만 한 번도 영화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방송 등의 여러 매체의 칭찬 일변도의 기사와 한국 영화의 위상이 커졌다는 보도를 접하고 맥히지 않았지만 정말 오랜만에 남들보다 뒤늦게 친구를 보았습니다. 역시 나였습니다. 본 글의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이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업무상 불가피하게 자동차 극장에서 신라의 달밤을 보았습니다. 이젠 정말 한국 영화 안 본다 하고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결심과는 상관없이 몇 영화들이 대박 행진을 거듭하면서 태극기 휘날리면은 1,000만 명을 돌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고, 실미도 또한 그에 못지않는 히트와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내면서 저의 궁금증을 자극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 연휴 동안 고향에서 태극기 휘날리며 상하, 실미도, 상하, 황산벌,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 모두 보았습니다. 황산벌은 그저 재미있다고 해서 골랐는데 억수탕 못지않는 작품이었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는 순간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감동보다는 뒷맛이 씁쓸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영화가 어떻게 1,000만 명을 돌파하였는지,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미도는 태극기 휘날리며와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대비되면서 국가와 군인, 개인, 명령과 복종,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가치와의 관계 등을 많이 생각해 해주는 영화로 다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왜 태극기 휘날리며 가 아카데미 출품작으로서 자격이 없는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창의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그 시대적 배경과 던웨를 형제를 둔갑시킨 사실 이외에는 그 차이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카피작에 불과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의 도입 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이 그렇고 전쟁신 또한 크게 다를 바가 없으나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간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비해 기껏 200억 정도의 투자로 그만한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영화란 본래 그 본질이 감독과 작가의 창의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태극기 휘날리며와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그 극적 구성과 내용에 대한 간략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시대적 배경 1950년에서 53년 한국전쟁,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전투장면 낙동강 전선, 평양 시가전, 압록강 퇴각전, 오마하의 변전, 라멜 시가전. 주인공 이진태, 전직 구두 닦기 밀러 대위, 전직 고교 선생. 목표 동생을 제대시켜 집으로 보내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주인공의 최후 동생 호위를 위해 방어하다 사망, 라이언 일병을 위해 전투하다 사망. 도입부. 종결부형의 유골 발굴 현장, 공동묘지의 밀러 대위의 비석. 이야기 전개,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 2점 대의도 감동도 없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내 아들을 전투에 보낸 한 어머니가 새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육군 참모총장 마샬에게 띄운 편지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 남은 아들을 보내달라는 간절한 편지에 참모총장은 밀러 대위를 중심으로 8명의 특공대를 조직하여 생사도 모르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노르망디 해변을 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전쟁신과 함께 적나라하게 그려가며 마지막 라멜 시가전에서 라이언 일병을 만나게 됩니다. 밀러 대위의 강력한 귀가 명령에도 불구하고 라이언은
저를 찾아왔지만 동료들과 함께 남았다고 전해주십시오. 어머니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 다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다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뺏기면 끝장입니다. 하고 끝까지 귀가를 거부하며 밀러 대위 일행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결국 밀러 대위를 비롯한 많은 대원이 죽었지만 라이언 일병은 살아남아 고향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 가슴 뭉클한 휴머니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국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새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생사도 모르는 한 병사를 위해 참모총장이 특공대를 조직하여 구해오라는 명령은 어머니로서는 라이언 일병을 구해 오는 그 이상의 보상일 뿐만 아니라 군인도 한 국민으로서 귀중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라이언 일병의 동료애입니다. 세 형이 죽고 마지막 남은 자신을 부르는 간절한 어머님의 메시지와 상부의 귀가 명령도 거부한 채 함께 있는 동료들과 마지막 시가전에 참여하며 다리를 사수하는 모습에서 무엇이 진정 어머니를 위한 것이며 무엇이 진정 죽은 형들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어머니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라는 어머니에 대한 강한 믿음에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여 태극기 휘날리며 에서는 이러한 감동이 적어도 저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동생을 위하여 적도 아군도 없이 전쟁 영웅이 되기 급급한 형만 존재하였습니다. 이 영화가 동족상단의 비극이나 군단의 아픔을 전달하기보다는 마지못해 군에 끌려와서 적도 아군도 선과 악의 구분도 국가와 국민도 동족도 동료도 없는 그저 동생을 위해 죽고 죽이는 상황은 도대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적의 경우는 학살한 장면을 보여주나 우리는 학살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용석과 영신을 죽이는 장면과 포로를 화장하는 장면, 우리가 더욱 잔인하고 비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듯하였습니다. 이 점은 6.25 전쟁에 참가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피를 흘린 국군의 명분도 없이 좌와 우로 갈라져 죽고 죽이는 맹목적 하수인으로 격화시킨 영화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더욱이 이 영화가 외국에서도 인가가 있다 하니 우리 국군의 실상이 왜곡되지나 않을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외워버리도 좋지만 60만 군인의 명예는 어떻게 누가 보상해 주나요? 또한 이 영화에서의 다루고자 하는 형제의 아닌가? 한국전쟁의 참상을 만방에 알리는 것인가? 같은 감동은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3. 스토리의 전개가 보는 관객 중심이 아닙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스토리의 전개가 노르망디 해변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관객이라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그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태극기 휘날리면은 한국전쟁의 역사를 아는 저마저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자막을 놓치면 어느 전선인지 대구인지 서울인지 압록강인지 도무지 분간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스토리 전개에 있어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영화 자체에서도 이를 설명하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전쟁 영화 대부분이 귀를 찢는 총소리와 뭐가 뭔지 분간할 수 없는 폭탄 세례와 그의 자네들로 인해 별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는데 솔직히 태극기 휘날리면은 이 기억도 없고 단지 처참하게 학살당하는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4. 주인공만 있고 조연이 없습니다. 리이언 일병 구하기에서는 주인공 밀러 대위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특공대원 각각에 대해서는 세밀한 감정과 심리를 터치하면서 영화를 자연스럽게 끌고 가고 있는데 뒤에 태극기 휘날리면은 그저 이진태와 이진성만이 주인공이고 조연의 역할은 거의 없어 다소 지루한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장동건의 연기력은 줄만 한데 원빈의 연기력은 생명력이 없는 듯하였습니다. 이상 제가 느낀 태극기 휘날리며에 대한 소감입니다만 워낙 영화에 관심이 없는 제가 1,000만 명 돌파한 영화를 보지 않을 수 없어 보았는데 또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1,000만 명이 감동한 영화에 이렇게 비판을 글을 쓰게 되는 제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미도는 제가 본 한국 영화 중 최고의 영화였다는 점에서 다소의 위안을 받았습니다.